버티는 박, 못 가는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오늘로써 3일째입니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도 사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간다, 아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간다. 각종 설만 분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쯤 사저로 갈까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통은요, 김천 그렇죠? 변호사님, 예. 보통은 선고 날짜만 나오지 이 시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11시 21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그 시점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재판 판결을 선고하는 거는 날짜만 기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몇 월 며칠만 기재를 하는데 지금은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언제부터 권한이 정지된가를 정확히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 11시 21분은 저 말을 할 때 주문을 내릴 때가 11시 21분입니다. 네. 이정미 권한 대행했을 때 네. 그 시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권한이 정지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대통령은 이제 60일 이내에 선고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까지 정확한 시간도 기재하는 게 이제 상례입니다. 네. 결국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고, 죄송합니다. 최고 권력자고, 네. 국군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위기적 상황에서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 권한이 정지되고 언제 누가 그걸 대행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국가적인 위기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감안해서 저런 판결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3월 10일, 11월 21일자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은 이 시점부터 자연인이기 때문에 삼성도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청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흘째 침묵 중인데 세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승복선언, 즉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자,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이러 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법도 한데, 자, 이재명 차장 아직 청와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 여러 가지 건의들을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대국민 담합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게 분명하고 또 참모들도 보고한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낼지 안 낼지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낸다면 과연 누가 낼 것이냐. 사실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이미 대통령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헌재 재판을 대리했던 대리인단이 내기에도 부적합한 것 같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하다니 부담스럽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과 그리고 메신저를 두고도 고민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은 말하지 않는 걸로 이미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 않는 걸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건가요? 네, 사흘째 침묵과 사흘째 퇴거 거부. 이것은 본인에게 탄핵 선고가 부당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의 탄핵은 부당하다, 억울하다, 난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석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한테 결집을 하고 불복을 전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탄핵 선고 나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이어지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발언들이 불복이 얘기 나오고 아주 과격해지는 걸 보면 바로 대통령의 그런 심정과 맞닿아 있는 걸 확인되어 볼 때 대통령의 침묵은 오히려 저항과 불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헌재의 파면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재판과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수위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조금 그 승복의 의미가 과연 무언가, 그 개념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행사하신 분이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다른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다 버리면서까지 헌재의 논거를 받으라는 의미로 승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칩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이 정당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그렇고 기관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의 방식이 투표, 선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이 승복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적 논거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될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 차장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승복 선언 내지는 대국민 담화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고 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게 오늘이나 내일 어떤 급격한 태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하게 관제해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내일 아침이 됐든 저는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를 떠날 때 대부분 이제 본관 앞에서 행정관들에게 환송을 받으며 나갔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뚜렷하게 언제 나간다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이상은 언제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상황이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좀 명심해야 될 게 명심이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방조 지원한 혐의로 인해서 그 파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순실 게이트 말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들이 요구한 게 있는데 바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요. 특검의 대면 조사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지가 없다는 것들이 탄핵에 아주 중요한 사유가 들어갔거든요.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된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라든가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것들을 보일 때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은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헌법과 그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에겐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그 현재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퇴거 문제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나는 이런 점에서 승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왜? 국정을 운영지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해서 빨리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이게 낫다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좀 나오고 있는데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쭤보죠. 야당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대통령 지금 상황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법적인 상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처음에 봤던 11시 21분부터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보안시설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위법적인 상황, 그런 어떤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뭐 야박하게 얘기를 하면 뭐 주거 침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거 부른 그 문제 부분은 이제 정말로 있으면서 서버라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훼손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의혹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승복 선언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게 결국은 이사하고 뭐 보일러 놓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증거인멸까지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 측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한호섭 전 국장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고 우리 서영호 소장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두 분 근무하셨잖아요. 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와대 대통령 나올 때 뭐 증거인멸이라는 자료 폐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이거 딱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가능을 합니까? 일단 실상 가능하냐? 문서에 대한 파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권 시절까지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메인 서버요? 메인 서버에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청와대 문건에 대한 인쇄, 그 메일을 보낸 유출된 거 이런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을 댄 흔적은 손을 댄다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서를 파괴할 수 있어도 로그 기록 자체까지 파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그 전산 시스템인 서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안종범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수첩,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사용했던 수첩 같은 것을 숨겨놨고 이것이 이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뭐 대포폰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한 국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뭐 소 소장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네. 보강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정원에서 파견된 전산관리 직원이 있어요. 네. 국정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이니까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서 그러는데 하나는 증거 일면 부분과 국가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고 이것은 100% 근거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 추후 수사 과정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한다? 이게 납득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 이 사건이 발생된 게 지난 10월 달부터였는데 10월이요? 벌써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벌써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증거 인멸에 주장하는 건 너무 억측이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의 의지, 더 나아가서 이 승복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거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 방을 빨리 안 빼냐. 지금 박탈당했는데 너무 야박하고 사실 잔인합니다. 이미 방을 빼기 위해서 공사하고 도배하고 통신시설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이런 대통령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예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의 지나친 관심이 사실상 노 대통령의 인권 침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 들이대고 그러면서 거의 밖에 거실을 거니기도 어렵고 밖에 이 정원을 거니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유념해야 될 거는 오늘인가 어제 박지만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나의 안전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경험 문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지나친 관심은 조금 내려놓고 냉정과 이런 걸 찾아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당했을 때 직전 대통령에 대한 퇴거에 대한 기준이 법과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살던 오피스텔 하나 정리하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아마 나라 살림을 했던 대통령이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근데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하는 것은 그 짐들은 참모들이 옮기더라도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그날 즉시 제가 볼 땐 퇴거하는 방식의 모양을 갖추고 짐은 나중에 하더라도 몸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도배장판을 핑계대기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여전히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이것은 대통령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본인은 예상을 못했다라고 그걸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예측하지 못했어도 참모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모들조차 대통령에게 바른 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가라는 것 때문에 씁쓸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건의를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진언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고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호소하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소통 구조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의 이 몰락의 길로 안내한 핵심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지원 변호사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뉴스를 보더라도 대충은 반반이고 최소한 반반이고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인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도배한다고, 인터넷 설치한다고 안 가고 있다는 자체가 위법적인, 위법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상황이 계속 우려된다는 게 더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납다면? 최소한 플레인 B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하나를 분비를 해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결국은 탄핵 끝난 후에도 지금 사람도 많이 좀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참모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어야 될 부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0.0001% 그렇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박 대통령, 이젠 전 대통령이 되셨는데 삼성동 가는 길에 대해서도 아까 뭐 네. 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줄여달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뒷모습,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대통령의 뒷모습과 앞으로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이유가 앞서 짚어드렸듯이 도배를 하고 보일러 교체를 하고 오늘이요 또 42인치 HD TV까지 또 설치가 예. 됐다고 하고요. 임시 경호시설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점도 부분은 그렇고요. 청와대에서 결코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청와대에서 사실 그 비공개를 전제로 언제 나가실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현재. 예, 예. 네. 정확하게 언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혀 공지 없이 뭐 몰래 이미 뭐 기자들 삼성동 자택 그렇죠. 앞에서 다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뭐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스스로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 뭐 공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이제 이동 경로에 또 지난번 지금 한국장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인권 침해가 있었다. 당시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검찰 오는 길에서 뭐 헬기를 띄워서 네. 사실은 막 생중계라고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어쨌든 경호나 이런 쪽에서 최소한 공개를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역시 청와대의 참모진으로 근무하셨던 두 분께 제가 여쭐게요. 두 분이 만약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참모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디서 내라고 진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네. 이미 좀 늦었지만 늦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네. 주말을 넘어가면 새로운 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 탄핵 선고에 대해서 첫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즉시 결단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라도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직접 그 마이크 앞에 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네.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지지에 감사하고 그 직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네.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저를 끝으로 불행한 역사가 중단되고 네.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길 바란다는 네.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가족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가족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회장이라든가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불러 모아서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 전현직 참모들 중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이제 네.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가겠다라는 빨리 준비되는 대로 빨리 이동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필요하다면 호텔이 됐든 아니면 네. 박지원 회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예. 해결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